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죠? 오늘 마침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김상훈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일화예요. 소제목은 현실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웬 머리가 그렇게 다 빠졌어. 가운데가 훤히 뚫렸네. 한 직장 선배가 내 머리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때 나는 김상훈 선생님이십니다. 난 컴퓨터로 기사를 쓰고 있었다.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가 그런 말을 했더라면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날도 겉으로는 그냥 허허 웃어 넘기기는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진땀이 확 났다.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큰 두려움을 들켰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 기분 나쁘다, 자기가 뭔데 나랑 별로 친분도 없으면서 저런 식으로 무례한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저 사람하고는 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어. 뭐, 뭐, 내 속마음을 뭐 말하지 말아야 되겠어. 친분을 쌓지 말아야 되겠어. 기분 나빠. 하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다가 그 원인을 돌리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상훈 선생님께서는 워낙 이 마음 와칭을 공부하시던 분이 되노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본인의 내면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걸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가 빠지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죠. 머리가 빠지면 뭐가 두려운 거지?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죠? 지금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화가 난 이유, 그 선배에게 화가 난 이유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 두려움을 그 선배분이 건드려 주신 거예요. 네. 물론 그 선배분은 의도한 게 아니죠. 그냥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내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 이제 그 마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이제 확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머리가 빠지면 과연 뭐가 두려운가 하고 이제 이 내면을 들여다보기 와칭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김상훈 선생님께서.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큰 두려움. 그건 늙어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었다. 늙어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도 제 채널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상대방이 지나가는 말로 뭐 너 팔자주름 짙어졌어 라든지 그죠? 너 눈가에 주름 좀 있네. 보톡스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친구가 얘기를 했다면 이제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지 얼굴이나 잘 관리하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그 이유가 뭐냐? 김상훈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늙어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그 내 본능적 두려움을 그 친구가 건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그 나의 기분 나쁨에 대한 그 원인이 내 속에 있었고 그것은 바로 늙어감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파악을 하신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더 들여다보니 다른 두려움들도 달라붙어 있었다. 이러다가 정말 완전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닐까? 지금부터 막 두려움이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손해는 안 볼까?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두려움들이 올라오는 거죠. 마치 감자 줄기를 잡아당기면 감자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듯 작은 두려움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그러고 보니 외모에 대한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외모 예쁘고 싶고 잘생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네. 이제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이제 알고 보니 나에게 외모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아신 거죠. 계속 읽을게요. 나로서는 다소 의외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두려움을 털어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김상훈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체 의식에 대해서 깨닫고 큰 두려움들을 많이 정화하신 분들, 뭐 저도 일명 그런 게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웬만한 두려움은 이제 그러니까 큰 덩어리 감정들이죠. 웬만한 두려움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그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좀 큰 덩어리의 두려움들은 웬만큼 다 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김성훈 선생님께서는 내가 있다라고 인지조차도 하지 못한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있었구나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알아내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나는 그 선배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죠? 회사니까, 그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죠? 직장에서, 그것도 사석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것도 별로 친하지 않은 직장 선배가 머리가 왜 그렇게 많이 빠졌어? 가운데가 훤히 뚫렸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냥 막 나의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이제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속의 어두운 감정 덩어리들은 너무나 끈덕지게 틀어박혀 있다. 그래서 그 덩어리들을 나 자신인 양 착각하게 된다. 나와 한 덩어리로 착각해 내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산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눈여겨보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날 밤 산책하면서 내 마음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마치 앓던 이가 빠져나간 듯 홀가분했다. 얼마나 홀가분하셨겠습니까? 저도 이 단락을 읽으면서 이 읽는 제 자신이 마치 이 감정 덩어리가 빠져나간 것처럼 굉장히 홀가분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이 주변 환경이, 우리가 이른바 현실이라고 하는 주변 환경이 거울을 비추듯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내 얼굴에
뭐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누가 어머 여기 빵 부스러기 뭐 붙어 있어 하고 만약에 띄워주거나 그걸 한번 볼래? 라고 말해주면 그분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닐 수도 있었던 것을 그분이 이렇게 거울 역할, 알려주는 역할을 해줘서 제가 그거를 떼낼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머 고마워하고 이렇게 떼내겠죠. 그거를 알려준 분한테 내가 이걸 붙이고 다니던 말들 왜 이거를 지적해요? 사람 무한하게 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한 번쯤은 거울을 볼 거고 그러면 내가 묻어있는 거 알았겠죠. 굳이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반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겉에 그 묻은 것도 누가 알려주면 고마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비춰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손 대지 않고 코푼 격인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뭐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어떤 상황에 대한 뭐 지나가는 말로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그 기분 나빠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내가 기분 나쁘다고 표현했을 때 상대방은 아니 나는 너가 걱정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너를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말조차도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의도가 그랬든 그렇지 않든 나는 기분이 나빴고 상처받았거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대응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뭐 질투,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뭐 자기 비하, 내 속에 있는 그런 뭐 비참함이라든지 내 속에 있는 자격지심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너 속에 그런 거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결코 이거는 상대방이 물론 의도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게 했더라도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사돼서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고맙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정말 끈덕지게 마치 그 좀 지저분한 표현이지만 대장에 붙어 있는 숙변, 그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는 숙변 같은 그런 감정 덩어리를 이렇게 나에게 내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일깨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고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네. 모든 문제는 내 내부에 있고 외부를 절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상대방을 나에게 상처를 상처를 입힌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는다든지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리세요. 외부 환경을 고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다 수렴해서 내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 어떤 이 두려움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그 감정 인격체가 있는가를 늘 와칭 들여다보기로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그런 게 올라오면 또 아직도
나에게 약간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구나. 하지만 또 느껴주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는 어떤 같은 상황이 닥쳐도 그런 분노나 그런 게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정화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그 직장 선배라는 분이 아우 점점 빠지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거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선배분이죠. 어유, 저기 김상훈 씨, 그 모발 관리 좀, 두피 관리 좀 받으러 가보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김상훈 선생님은 이미 한번 내 속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화가 올라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말에 크게 화를 내지도 않게 될 뿐더러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내 문제로 돌리는 거죠. 아, 여전히 나에게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외모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늘 내면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무의식이 정화되면 이제는 그런 바로 이렇게 바깥 외부의 상황과 이렇게 호응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외부의 상황과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그런 화나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정화될 수도 있고 뭐 한 번에 한 방에 바로 정화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에피소드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공통적인 그런 이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지금 이 일화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요거는 이 책에서는 요거를 고래라고 하셨는데 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죠? 여기는 영겁전이라고 해놨어요. 영겁전. 그리고 여기는 오늘 지금 현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고래인데 요 고래가 지금 이 영겁전 이쪽을 고래의 시선이 이쪽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는 지금 시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거죠. 마치 그동안 영겁전부터 영겁전을 일단 빼고 꼬리부터 나의 몸통을 계속 되돌아보는 거죠. 마치 나 어떻게 생겼지? 내 꼬리는 어떻게 생겼지? 내 몸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이죠.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 읽어드릴게요. 이건 무슨 그림일까? 거대한 물고기처럼 생긴 동물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림이다. 아인슈타인의 프린스턴 대학 동료 물리학자였던 휠러가 그린 그림이다. 아인슈타인의 동료랍니다. 네. 애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네. 물리학자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대화하던 중에 냅킨에 이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다. 자, 이분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죠. 우주는 원래 텅 빈 공간이었다. 텅 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아득한 옛날 텅 빈 공간에서 아주 작은 꼬리처럼 시작됐다. 무언가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대한 물고기처럼 커졌다. 고래가 아니었네요. 그냥 물고기라고 하셨네. 네. 우주
우주라는 물고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 그림은 우주를 약간 이렇게 이미지화한 그림이죠. 우주라는 물고기가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몸뚱이를 마치 내면 성찰하듯 되돌아보고 있다. 휠러는 아인슈타인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이 그림을 그렸던 걸까? 그것은 바로 우주는 자신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우주 본인의, 그러니까 우주를 좀 의인화시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는 그 우주 자신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죠? 들여다보기 위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메시지다. 어떠십니까?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은 계속 마저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천체 물리학자 세이건은 그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죠? 코스모스, 네,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조금 읽다가 다 못 읽었습니다. 너무 두껍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천체 물리학자 세이건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주는 자신을 알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했다. 텅 빈 공간에 흐르는 무한한 마음이 환영의 세계인 우주를 창조했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숨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네. 이거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우리 그 전체나, 그러니까 여기 왓칭 책에서 표현하자면 몸으로 된 나, 그러니까 육신으로 된 나를 셀프 원이라고 하고, 이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빛으로 된 나, 그러니까 이 몸을 벗어난 그 나를, 빛으로 된 나를 셀프 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셀프 투가 결국은 이 우주를 창조해낸 그 근원의 어떤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근원의 어떤 그 물질이거든요. 그런 우주 어떤 그런 뭐 물리학자 이런 분들은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데, 암흑 물질이라고 해서 뭔가 어둡다라는, 그냥 컬러가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암흑 물질이라는 것은 그 규명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조차도 이거는 뭐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암흑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암흑 물질인데, 이제 그런 김상훈 선생님이나 이제 김상훈 선생님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주를 창조해낸 그런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물질 에너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빛으로 된 나, 그 셀프2가 결국은 그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물질이 의식이 있단 말이죠. 나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의식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그 나라는 의식이 나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나라고,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요. 나다라는 의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렇게, 그때 처음에는 갓난아기는 그 나라는 의식이 없고, 나중에는 엄마와 나를 동일시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즉 보호자, 양육자가 주 양육자가 나인 줄 알아요. 나. 그러니까 아직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암흑 물질, 그러니까 빛으로 된 나, 셀프 2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상 나라고 하지만 그때 말하는 나는 나라는 의식이 없는 나예요. 그냥 의식 자체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은 의식인데, 예. 말이 좀 어렵죠?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너가 있어야 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있어야 나라는 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영겁전에는 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의식도 나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죠. 그냥 의식 자체로 있는 거예요. 전체 의식으로서. 그런데 이 의식이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점차 뭔가 이렇게 물질화가 점점 되면서 우주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전체 의식 안에서 너라는 게 생기고 나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원성, 우리가 말하는 이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계, 상대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암흑 물질의 그 세계, 셀프 2의 세계는 절대계예요. 절대계. 예. 그래서 여기서는 너와 나가 없어요. 이원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셀프 1으로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있고 나무가 있고, 예, 뭐 하늘과 땅이 있고, 그죠? 뭐 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된 거야. 낮과 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성으로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점점 세밀하게 될수록 어떻게 되죠? 나라는 게 더 강해지죠. 네. 그런 것들이 분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원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라는 의식도 굉장히 옅어져요. 그런데 점점점 모든 것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고도로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나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 어떤 이 암흑 물질 셀프 2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재미있는 놀이인 거예요. 이 고래가, 이 물고기가 이렇게 몸을 돌아서 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돌아보듯이 이렇게 돌아보듯이 이 상대계에 있으면 이 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나라는 놀이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원성으로 상대계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상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셀프 1으로만 있으니까. 예. 셀프 1으로만 있으니까 이런 모든 이 괴로움, 예, 괴로움이라든지 생과사, 그죠? 생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원성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상대계에 너무나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괴로움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야를 자꾸 넓혀서 와칭을 해서 몸이 내가 아니고 셀프 1이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 셀프 2 전체 의식이 진정한 나라는 내가 아닌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닌 나의 그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 의식을 알게 되면 이 상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놀이일 뿐이에요. 그냥 환영이고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내 모습을 거울로
거울로 비춰주는, 예, 그냥 놀이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상대가 나를 괴롭혔니, 상대가 나를 상처를 줬니, 뭐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줬니, 내가 받았니, 뭐 돈이 있니 없니, 뭐 늙었니 젊었니, 뭐 예쁘다 못났다, 뭐 비참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모든 그냥 희노애락에 이 끄달리는 것들이 그냥 우주가, 이 물고기가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듯이 우주가 자기 모습을 보려고 만든 그런 이 홀로그램의 세계다, 환영의 세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만 아시게 되면 정말 그 새로운 어떤 그 세계, 의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김장훈 선생님께서도 아까 그러셨죠? 나 두려움이 다 정화된 줄 알았는데 아직 있었구나. 그냥 계속 그냥 거울놀이 하는 거야. 거울놀이. 우리 거울 보고 내 모습 비춰보고 노는 것처럼 거울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 무의식을 정화하면서 살고 있고 또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그 어떤 몰랐던 두려움을 바로 어제 엊그젠가 저도 또 하나 알게 됐어요. 이제 뭐였냐면 이제 그 제가 북경에 살 때 그때 한 11년? 2010년, 11년쯤 됐을 거예요. 2011년. 그때 이제 그 북경에서 제가 원불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무님 중에 이제 원불교 교무님 중에 북경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북경대학교 철학관과를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그 유학으로 오신 그 교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무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4~5살 정도 이렇게 밑이셨을 거예요. 이제 남자 교무님이었는데 그 교무님이랑 참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무님인데 우연히 제가 TV에서 그 교무님을 보게 됐어요. 그 교무님이 성함이 박세웅 교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무님께서 TV에 몇 번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수다? 무슨 수다? 하여튼 무슨 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4대 종교 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교무님. 그래서 4대 님들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 그 원불교 대표로 박세훈 교무님이 TV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진짜 너무너무 이제 좋아해서 했는데 막 그랬는데 이제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또 유튜브에 출연하시면 제가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훈 교무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나 지금 이 모습으로는 나 부끄러워서 만날 수가 없어. 나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진짜로 그런 생각이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멋진 차를 끌고 난 교무님을 만나러 가야 돼. 이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이런 감정 인격체가 있었구나. 사람들 앞에 더 뭔가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야 돼. 더 성공해서 만나야 돼. 더 부자 돼서 나타나야 돼. 뭐 더 아니면 외모적으로 멋있어져서 나타나야 돼.
그래야 인정받을 거야. 그래야 사랑받을 거야.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그 순간 바로 다음에 드는 순간 김장훈 선생님이랑 똑같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또 세훈 교무님 덕분에 내 속에 숨어 있었던 이 감정을 내가 또 알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주고, 그래, 내가 수치스러워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런 내 내면에 또 이런 인격체가 있었구나 하고 충분히 느껴주고, 그래, 괜찮아. 수치스러워해도 괜찮아. 그렇게 쑥 느껴주고, 감정을 느껴주고, 제가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현실에서 내 모습을, 내 내면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바깥 경계를 늘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절대로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래, 반갑네.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숨어있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드디어 숨어있던 너를 만났구나. 고마워. 올라와줘서 고마워. 충분히 느껴주고, 그 수치스러움, 그 불편함, 그 어떤 뭐 자격지심, 그 질투, 그 미움, 그 분노, 내가 다 느껴줄게. 괜찮아. 느껴줘도 괜찮아.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제 됐어. 충분히 내가 느껴줄게. 하고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느껴서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됐나 봐. 내가 뭐 어때서? 나 지금도 당당해.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 정말, 내가 이런 생각 할 줄 몰랐네? 난 아직 공부가 덜 됐어. 하고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구나. 고마워. 숨어 있지 않고 올라와줘서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느껴주고, 흘려보내주면 그것이 바로 무의식 정화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우주는 그러니까 전체 의식 나이지만 내가 아닌 전체 의식은 늘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어서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이 우주는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고 홀로그램이다. 그리고 셀프2 전체 의식은 몸인 나가 아니라 빛으로 된 나. 뭐 빛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어떤 빛이 아니라 그냥 그 우주를 창조한 근원의 어떤 힘, 근원의 에너지, 근원의 물질, 근원의 의식, 개별 내가 아니라 근원의 나의 의식, 그것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실제입니다. 그것이 실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환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전도몽상에 뒤바뀌는 거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객인지 그거를 결코 뒤바뀌시면 안 됩니다. 셀프 2가 주예요. 이 셀프 1은 그냥 객입니다. 객. 생각과 감정도 객이에요. 셀프 2 전체 의식 근원의
나를 바탕으로 뭉게구름처럼 아지랑이처럼 피어 올랐다가 사라지는 환영이지 결코 이것이 영원 불변한 실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몸 이거 또는 이 금 그죠? 또는 이런 책 물질 이런 것들이 다 환영이고 홀로그램이고 어떤 그런 뭉쳤다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전체 의식, 근원의 나 의식, 그 의식에서 모든 것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 올랐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감정이나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끄달려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안녕.